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라이브 시간에 다른 스케줄이 있는 바람에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녹화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죠. 미리 예고 드린 바 있긴 합니다만은 라이브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날 연휴가 됐는데 설날 연휴의 시작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제 생각 등등을 짤막하게나마 영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48포인트. 상승세를 기록했으니까, 주가가 이제 드디어 오르는구나. 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듯이, 그 전까지는 되게 초조했다가, 주가가 정작 오르는 거를 보니까 이거 어제가 바닥이 아니었을까? 괜히 어제 팔았나? 또는 오늘 아침에 주가가 또 밀릴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다소가 흔들리기도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밀렸을 때, 그죠? 25포인트 아래쪽으로 밀렸을 때, 이때라도 그 당시에라도 주식을 팔았던 게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차근차근 보면서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를 따져보도록 하죠. 오늘 48포인트 상승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2.78%의 꽤 급등세로, 그죠? 마감되었습니다. 23포인트 상승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했고, 코스피는 2,7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 다 웬만하면 다 올랐는데, 어제 이제 개장, IPO가 되었던 LG에너지 솔루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물론, 공모가 대비해서는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초가 대비해서, 거의 60만원이었던 시초가 대비해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죠? 나머지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삼성 SDI가, 다소간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 때문인지 좀 밀리는 것 특기할 만합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을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네요. 그죠? 외국인 한 7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떠받쳤습니다만은, 과연, 외국인이 빠진 상황에서, 그죠? 개인들과 기관들의 힘으로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차트를 보면서 앞날을 예상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가 좀 우리가 아는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다른 것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목이 메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거의 1,400까지 처박혔을 때 그 당시의 시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가를 본다면 주가는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거 1800까지 가는 거 심하지 않냐? 너무 급락하지 않냐? 세상에 2200이었는데 1800이 무슨 말이냐? 순식간에 400포인트 이상 빠진다. 이게 말이나 되냐? 과도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약간의 반등이 그 다음 날도 떨어졌고요. 1600까지 처박혔고 이후에 반등이 좀 있는 듯 했습니다만 또 반등세가 이어지지 못했고, 그러다가 바닥을 한 번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바닥을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섰죠. 자, 오늘 움직임을, 예를 들어서 오늘의 움직임이 쭉 빠지다가 오늘 반등했습니다만은 과연 어제의 길다란 장대 연봉, 그리고 오늘 나타났던 2591을 과연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전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좀 불안합니다. 그죠? 돌아가서 우리 과거 역사에서 한번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100% 양보해서 오케이. 오늘이 바닥이다. 오늘이 바닥이야. 어제 쫙 장대 양봉 그린 게 옛날에 1439까지 간 것이고, 그리고 오늘이 이렇게 돌아선 것처럼 과거에 이날 언제입니까? 3월 20일 날 19일 날까지 처박혔다가 20일 날 돌아선 날이 오늘이고, 그죠? 그 이유가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보자 이거죠. 낙관적으로 보자. 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바로 쫙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갔느냐 보면은 다시 밀렸고요. 그 다음날 하루 좋았다가 그 다음날 밀리면서 사람은 불안하게 갔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반등했습니다만은 또 그 다음날 반등하다가 그 다음날 또 밀리면서 그죠? 밀리면서 이 사람들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리고 급등세가 이기기보다는 상승한 다음에 한동안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어지다가 서서히 상승세가 힘을 받으면서 기준선을 넘어섰죠. 그때는 이제 RSI가 넘어섰고 좀 불안하다가 기준선까지 넘어섰으니까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겠다가 되더니 결국은 구름 위를 넘어섰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요 날을 3월 20일이 그죠? 1439까지 쳐박힌 날이 어제였고 오늘로 말하면 어제였고 그 다음에 오늘이 3월 20일 날 반등한 이날이군요. 이날과 같다고 전제한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거 예상이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이 한 번 더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면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지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로소 기준선을 넘겨갈 거란 얘기죠. 따라서 현재 급등세가 나타나고 오늘이 바닥이라고 간주한다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바로 이렇게 팍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갔다가 하면서 우리를 애를 태우면서 기준선 그제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기준선을 넘기면 우리로서는 비로소 그때 가서 안심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때까지 기간이 꽤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죠. 과거에도 그죠? 과거에도 여기서부터 기준선을 넘길 때까지 여기까지 꽤 기간이 걸렸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낙관하기는 우리는 그 드라마틱한 V자 모양의 이런 극적인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합니다만은 그렇게 되기보다는 역시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상승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뭔가 눈에 보이는 물정, 과거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도 RSI가 그나마 며칠 있다가 올라가서 떨어졌다가 이날 올라가면서 이날짜로 그죠? RSI가 30선지로 올라서면서 이제는 좀 올라가겠거니 그 다음에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버벅거렸고 그러다가 기준선 넘기면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으니 이번에도 일단 RSI부터 먼저 쳐다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죠? 물론 그때도 여전히 기준선은 떨어지겠고 저항선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일목기둥배 사고로 봐서는 매수 신호가 나타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안전하게 매수 신호란 말은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가 매수 신호니까 이때도 아직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상승세 출발은 그래도 하다못해 RSI가 30선을 돌파하면서 그나마 여기가 보니까 바닥이었네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뒤늦게 이때쯤 되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RSI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오늘의 마감가 RSI는 26입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설날 이후에 2월 3일 날 주가가 또 밀리면 RSI는 또 처박힐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주가가 더 올라서 RSI가 30선을 넘어서야만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나마 약간의 서광이 비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RSI가 36을 넘어섰고요. 그죠? 그러니까 30 밑에 있다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RSI가 삼성전자 RSI가 30을 넘어서면서 일단 삼성전자부터 상승세에 따르는 나파를 먼저 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도 그죠?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RSI가 45가 되면서
SK하이닉스는 구름의 그래도 튼튼한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물론 기준선 위도 아니고 후행선편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확연하게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설레발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RSI 상으로 본다면 약간의 서광이 비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이버는 어떤가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목도 많습니다. 네이버는 어떤가요? 여전히 RSI가 25에 불과하죠, 그죠? 지수와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만은 아직은 바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더 확인할 게 필요하죠. 삼성바이오는요, 마찬가지입니다. 29니까 아직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LG화학은요, LG화학은 사실은 LG화학은 좀 이게 그림이 급등하면서 이미 RSI가 상승세가 여기서 바닥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한번 RSI가 삼승 들었었고, 고점을 만들고, 여기서는 오히려 RSI 상으로 본다면 매도 신호가 나타나는 상태이죠. 그죠? 이게 좀 다른 종목들하고는 좀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어정쩡한 상태이죠. 현대차는요? 아직까지 아니죠. 그죠? 27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는요? 이제 오늘자로 싹 돌아서면서, 얘는 좀 돌았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돌았을 것 같네요. KB금융은요? 밑에 안 내려가지 않았고, 얘는 그래도 기준선으로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좀 나아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아차. 기아차도 RSI가 돌아서면서 사흘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기아차는 어제 같은 그런 폭락장에서도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상승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이제 기준선을 넘겼습니다. 자,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니까, 지수의 경우에 상승은 기대됩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승은 예상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물증이 먼저 하다못해 우리는 항상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눈은 항상 오르는 쪽으로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RSI 같은 지표들, 좀 더 안전하기로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같은 지표들, 더욱더 안전하기로는 구름이라든 이런 지표가 물증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싶다는 말은 말이 좋아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 좀 극단적으로 직설적으로 하면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식 사지 마라. 그죠? 바닥이 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주식 사지 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종목을 반등할 때마다 주식 팔아가지고 현금 비중을 늘려라 하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때까지 옛날에 진즉에 팔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팔아가지고 지금 남은 것은 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팔라고요? 라고 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암담했을 때, 때의 경험을 되살려 본다면 그때의 경우에도 시장이 돌아서는데 바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한참이나 시간을 그러다가 기준선으로 발로 올라오지 못하고 애를 태우다가 그래서 상승했고, 그 상승세의 나팔은 그래도 RSI가 이때 나팔을 불었으니 지금의 경우에도 하다못해 RSI가 돌아서야만이 그래도 트리키한 RSI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승세가 나타난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설날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 파동이 하도 틀려가지고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파동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2581을 파동의 끝이다. 시의 파동의 끝이다. 또는 이 5개를 이루어져야 되는 하락 충격 파동의 마지막이다. 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는 말씀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조심스럽고요. 물론 틀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언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RSI가 돌아서면은 반등 좀 하겠네. 그 다음에 기준선까지는 가겠네.
그 다음에 기준선 넘기면은, 에이, 괜히 팔았네라고 기준선 위에서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도 늦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시장 이야기에서 수급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그죠? 7천억 정도로 팔았죠, 그죠? 환율은 오늘도 상승해가지고, 얼마까지 갔었죠? 1205원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달러 대 원화 환율, 물론 저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은 1200원 이상 올라가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일시적으로 살짝 1200원 넘더라도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200원 이상에서 머물러 있는 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세로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소한 관망한다면 외국인들이 빠진 장에서 개인들과 기관들의 힘만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아무래도 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생각하고 몰빵한다 하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은인자중하고 기다린다면 분명히 서서히 시장은 돌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반등하고 올라가다가 반등하다가 밀리고 그러다가 서서히 바닥을 다질 테니 당장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우니 적극적으로 서두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하고 싶다. 그런 다소간 좀 급증의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됐고요. 천지가 개벽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움직이지 않으니까 설날 연휴 명절 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설날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을 걱정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다음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